요즘 이런 문제 겪어보셨나요? 애써 붙잡았던 관계가 내 손을 벗어나고 끝없이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더디게 오고 머리로는 내려놓자고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매달리는 일 말입니다. 우리는 좋았던 순간을 영원히 이어붙이고 싶고 나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 한 문장은 포기하라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리듬을 존중하라는 친절한 초대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단단히 묶는 끈처럼 느껴집니다. 끈을 더 세게 조일수록 지금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 끈이 우리를 조입니다. 변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힘이 강할수록 변화는 다른 모양으로 더 거세게 찾아옵니다. 햇살이 이동하듯 물결이 밀려오고 물러가듯 마음과 인연과 재물과 건강도 흐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흘러가야 할 것에 다리를 세우려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길을 비켜주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집착이 왜 괴로움의 뿌리인지 곰곰이 살펴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 마음은 그 빈틈을 억지로 메우려 듭니다. 상대가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하고 상황이 반드시 저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질수록 현실은 더 자주 우리를 배반합니다. 결국 상처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꼭 이렇게만 되어야 한다고 붙잡던 마음에서 생깁니다. 내려놓음은 현실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소나기를 느슨하게 푸는 일입니다. 사랑에서도 이 지혜는 밝게 빛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사랑을 붙잡을수록 사랑은 숨이 가빠집니다. 강물 위에 두 손을 마주 모으면 물은 빠져나가고 두 손을 살짝 벌리면 물은 고요히 머뭅니다. 사랑은 잡는 힘보다 머물 공간에서 자랍니다. 함께하되 얽매지 않고 아끼되 소유하려 들지 않을 때 관계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되찾습니다. 떠나려는 발걸음을 막기보다는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가꿀 때 사랑은 다시 돌아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더욱 묶이기 쉽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깊고도 크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의 길까지 내가 정하려 듭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입니다. 내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만 배우는 통찰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선택하고 때가 되면 스스로 책임을 배웁니다. 부모는 길의 방향을 가리키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북돋우면 충분합니다. 건강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기운을 붙잡고 싶고 모은 것을 잃지 않으려 더욱 움켜줍니다. 그러나 몸은 계절처럼 변하고 재물은 바람처럼 드나듭니다. 오늘 돌봄을 다하면 됩니다. 몸에게는 적당한 쉼과 움직임, 마음에게는 맑은 호흡과 따뜻한 말, 재물에게는 흐를 길과 머물 그릇을 마련해 주면 됩니다. 내일의 모든 변화를 미리 틀어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오늘의 돌봄이 깊어지고 불안은 제 길을 잃습니다. 때를 아는 일은 내려놓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씨앗은 계절을 거슬러 피지 않습니다. 지금이 뿌리 내릴 때인지 싹 틔울 때인지 꽃필 때인지
열매 맺을 때인지 스스로의 리듬을 알아야 합니다. 일은 밀어붙인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관계는 붙잡는다고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집중과 쉼, 몰입과 거리두기, 말함과 침묵의 강역을 조절할 줄 알 때 우리는 때를 살아갑니다. 늦어서 망하는 일도 있지만 서둘러서 망하는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달아오를 때는 생각을 설득하려 들기보다 몸의 신호를 진정시키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4박자로 들이쉬고 6박자로 내쉽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가슴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숨이 길어지면 말도 느려지고 말이 느려지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선택지가 보이면 집착의 힘은 약해집니다. 호흡은 마음의 손잡이를 현재로 당겨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감각을 키웁니다. 집착의 다른 이름은 부족감입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 이미 잃어버린 것에 정신이 머물 때 마음은 굳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이미 와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어루만지면 마음은 느슨해지고 넓어집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익숙한 의자의 촉감,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안부를 묻는 목소리,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은 감사는 자주 발견되고 자주 발견될수록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또 하나, 경계를 배웁니다. 내려놓음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필요한 거리를 두고 내 시간을 지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경계가 분명할수록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관리합니다. 오늘 대답할 수 없다면 내일 답하겠다고 말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은 가볍게 사양합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살펴봅니다. 이미 지나간 말과 표정에 마음이 오래 머물 때 오늘의 따뜻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나간 강물은 다시 만질 수 없습니다. 그 강을 다시 건너야 한다면 오늘의 다리를 찾으면 됩니다. 회하는 배움에 씨앗일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배움이 되지 않는 회하는 무거운 장식일 뿐입니다. 기억의 방을 정리하듯 오늘 필요한 것만 꺼내어 밝은 곳에 두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덮습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예측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지만 끝없는 가정법에 빠지는 것은 소모입니다. 미래는 대비하는 대상이지 지금 끌려가 걱정해야 할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을 고르고 그걸 끝내면 충분합니다. 내일의 햇살은 내일의 창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의 창을 닦는 동안 내일은 스스로 다가옵니다. 말의 습관도 점검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말은 단정과 확신으로 꽉 차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은 더 자주 미세한 여백에서 움직입니다. 단정 대신 관찰, 확신 대신 질문을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느낀다. 너는 어떻게 느끼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 부드러운 문장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열린 문에는 바람이 드나들고 바람과 함께 답이 들어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입니다. 사람과 일과 화면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스스로의 숨소리를 듣는 시간은 마음의 진열대를 비워줍니다. 비워진 자리에 무언가가 꼭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 공간 그 자체가 쉼입니다.
쉼이 길어질수록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때로는 손수의식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루를 열 때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3번 깊게 호흡합니다. 낮에는 한 번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구름의 모양을 따라가 봅니다. 저녁에는 등을 기대고 오늘 가장 고마웠던 장면 3가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이런 의식은 마음의 리듬을 선물합니다. 리듬이 생기면 조급함은 잦아들고 때를 기다릴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려는 집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놓으려 하지 말고 오늘 한 뼘만 느슨해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매달렸다면 충분합니다. 때가 되면 손이 더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손바닥이 열리면 하늘의 바람이 스칩니다.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른 표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 말은 외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인연을 믿고 내가 할 몫을 다한 뒤 남은 몫은 하늘의 시기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때가 아니면 억지로 열리지 않고 때가 오면 가만히 있어도 문이 열립니다. 문손잡이를 부여잡고 흔드는 힘을 잠시 내려놓고 발걸음을 현재의 바닥에 곧게 씁니다. 그러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가게 하고 머물러야 할 것은 머물게 하십시오. 그 사이의 여백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배웁니다. 때를 기다리는 기술은 게으름과 다릅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것을 미루지만 기다림은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나서 남은 몫을 삶에 맡깁니다. 기다림은 눈을 감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지켜보는 일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소리를 믿는 태도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게 됩니다. 서두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일은 스스로 숙성되고 관계는 스스로 방향을 찾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의 붙잡음과 놓음의 순간을 각각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꼭 내 방식대로 만들려 했는지, 어디에서 한 발 물러났더니 일이 부드럽게 풀렸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작은 일지가 내일의 선택을 가볍게 해줍니다. 마음의 연습은 기록을 만나면 속도가 붙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미 수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찾아와 스쳐간 인연, 너무 늦게 알게 되어 더욱 소중했던 깨달음, 기다림 끝에 비로소 열린 문. 돌이켜보면 억지로는 얻지 못했고 억지로 붙든 것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때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내 몫의 준비를 이어가되 나머지는 삶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고요 속에서 단단해지고 발걸음은 가벼운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 잠들기 전 창문을 살짝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에 속삭이십시오. 나는 오늘 할 만큼 했다. 손을 펴고 어깨를 낮추며 천천히 내쉬는 숨에 집착을 실어 보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3번 호흡합니다. 첫 숨에는 감사, 2번째 숨에는 신뢰, 3번째 숨에는 용기를 실어 보냅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마음의 리듬이 되어 무리하게 움켜쥐던 손을 자연스레 풀어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말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 주기를 바랍니다.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 문장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곁에 두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읽고 다시 접어넣고 하루를 걸어가십시오.